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의 피니싱 들어가 보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이 자세는 어깨서기 자세라고도 하죠. 자, 기본적으로 바른 정렬은 손바닥으로 등을 받치고요. 어깨, 골반, 발가락 끝까지 일직선상에 있는지, 지면과 수직선상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바르지 않는 정렬 첫 번째 동작에서는 등이 말리고요. 그리고 발끝이 수직선상에 있지 않고 이제 얼굴 가까이로 옮겨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등허리가 말리기 때문에 호흡은 짧아지고요. 전혀 이 엉덩이 쪽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르지 않는 정렬 두 번째 양상 한번 볼까요? 네, 바르지 않는 정렬 두 번째 양상인데요. 네, 보시면 등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더라도 목, 어깨 쪽에서 근육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사실 어깨, 골반, 발끝까지를 일직선상 안에 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바르지 않는 정렬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세 가지로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목 뒤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경우에 그 근육들이 단축된 상태에서 상체를 하체까지 포함해서 어깨를 기준으로 들어 올리려다 보니까 기울어지고 완만한 곡선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상체와 하체까지의 균형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신체 앞면, 특히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다 보니까 그 근육들이 단축하는 힘이 생기고 이 단축하는 힘 때문에 엉덩이에 충분한 근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고관절을 축으로 하체와 상체를 반듯하게 세워내지 못하고 접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엉덩이 근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체와 하체의 고관절을 축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힘을 쓰지 못하고 힘이 풀리면서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접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큰 원인으로 이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에 바르지 않는 정렬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나 자세를 분석할 때는요,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곳에 대칭이나 이완 정도 또는 근력 수준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깨서기 자세에서 베이스가 되는 이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의 유연성 또는 근력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거기서 비대칭이나 충분히 받쳐주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비대칭이나 부족한 근력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관절들의 비대칭을 또 함께 동반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사나를 분석하실 때는 가장 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부위의 비대칭, 유연성, 근력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서기 자세에서는 어깨 쪽에서 어떤 비대칭이나 어떤 유연성이나 어떤 근력이 부족해서 이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의 전체 정렬이 바르지 않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원인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 언급했던 어깨, 목을 연결하는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아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로 올라오는 상체와 하체를 반듯하게 세워낼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엉덩이 관절, 상체의 정렬, 그리고 고관절의 정렬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에서 우리가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는 예비 아사나입니다. 이 예비 아사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살람바 사르방가사나는 어깨서기 자세죠. 그리고 어깨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과 어깨를 연결해주는 이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충분히 유연해져 있는가, 이완되어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면 척추, 특히나 경추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어서 내가 목이 너무 불편하고 평소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이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동작을 하실 때 우리가 함께 연습해 볼 예비 아사나도 배워보겠지만 집에서 거울을 보고 내 목을 길게 늘린 다음에 턱을 쇄골 가까이 당기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양팔을 뒤로 쭉 펼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울을 봤을 때 내 뒤통수와 목에서 어깨까지 연결되는 그 각도가 충분히 90도까지 나오신다면 어깨서기 시리즈 자세를 해보셔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을 이렇게 내가 턱을 쇄골 가까이 이렇게 당기고 양팔을 뒤로 이렇게 펼쳐서 목을 끝까지 숙여 내려갔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충분한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극이 크게 느껴지신다면 이 살람바 사르방가사나를 어깨서기 자세를 하면서 목에 무리를 굳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체 그리고 하체의 무게가 다 그 어깨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을 하면서 이 어깨서기 시리즈 자세를 수행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 몸에 맞게 이행하시면 되니까 예비 아사나 시간을 통해서 대안 자세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어깨서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예비 아사나 배워볼게요. 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천장 쪽으로, 자, 그리고 다리를 뒤로 보내서 지금 보시면 의자 또는 수툴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천천히 우선은 다리를 이렇게 수툴 위에 올려주시고요. 조금씩 등허리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오리궁둥이를 만든다는 느낌 또는 배꼽을 내 몸쪽 가까이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능하다면 조금씩 다리를 더 멀리 보내보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극은 내 목 뒤와 어깨까지 연결되는 근육들이 길어지는 쪽으로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허리를 세우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조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씩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어깨서기 시리즈 자세의 첫 번째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완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수툴의 높이는 내 유연성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다리를 이 낮은 높이에 올리기가 어렵다면 좀 더 높은 의자나 수툴을 이용해서 이 예비 아사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벽을 이용해서 한 다리씩 이 살람바 사르방가사나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에서 목, 어깨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볼 수 있는 대안 자세입니다. 대안 자세를 할 때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쿠션이나 담요 같은 걸 잘 접어서 약간 지면에서의 단층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내 목 어깨를 받쳐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내 유연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부위에 그 쿠션을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어깨가 이 단층이 있는 쿠션에 의해서 살짝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충분히 유연하지 않아도 이 쿠션의 효과 때문에 어깨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내가 어깨를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를 끌어올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빠치모타나사나 전골 자세를 할 때 엉덩이 밑에 블럭을 깔고 함께 이행을 하는 경우와 굉장히 유사한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지금 뒤통수는 바닥에 살짝 붙어 있더라도 목과 어깨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쿠션으로 인해서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더라도 살짝 경사진 상태에서 내가 상체와 하체를 어깨를 기준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시리즈 배워봤습니다. 어깨서기에서 시작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깨의 근육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목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추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목 뒤쪽이 단축돼서 좀 아직까지는 이 상체와 하체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동작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할 때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에는 내 몸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아사나 수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사나 지도법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접목해서 일상에서도 내 수련에 또는 지도를 할 때 접목하시길 바랍니다.